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준비한 이른둥이 태원교육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을 위한 안내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봄 교육에서는 수유, 예방접종, 기저귀 교환, 목욕 등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기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 발생 시 대처법입니다. 발열, 딸꾹질, 경련 같은 증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세 번째, 외래 안내 파트에서는 심초음파, 미수가 망막증 검사 등 외래 진료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네 번째는 신생아 소생술, 응급 상황 시 필요한 초기 대처 방법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에서는 산소 사용법, 모니터 관리, 위관 영양 등 특수한 처치가 필요한 아기를 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분유 조제 방법입니다. 분유 조제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청결이 아기 건강의 기본입니다. 가장 흔하게 가져가는 미수가 분유를 예시로 분유가루 1스푼에 물 20ml 비율로 조제합니다. 사용하는 분유에 따라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끓인 물을 식혀 준비한 뒤 분유와 물이 섞인 최종 양이 아기에게 줄 양이 되도록 조절합니다. 분유 가루가 완전히 녹았는지 확인한 후 손목 안쪽에 한 방울 떨어뜨려 온도를 체크하고 아기에게 먹이시면 됩니다. 태원 시 아기 상태에 따라 먹여야 하는 분유를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분유 종류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먹는 분유 두 가지인데요. 먼저 AR 분유는 자주 토하거나 역류가 심한 아기에게 사용됩니다. 분유의 점성도가 높아 먹을 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아기, 역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여 토하는 아기들에게 처방됩니다. 다만 분유가 되직하여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배변 상태를 잘 관찰해주세요. 다음은 미수가 전용 분유입니다. 체중이 작고 영양이 더 필요한 아기들을 위해 단백질과 열량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분유는 주로 체중이 어느 정도 증가할 때까지 사용됩니다. 분유 변경 시기는 외래 진료 시 교수님과 상의해주세요. 다음은 모유 보관 방법입니다. 모유는 보관 환경에 따라 보관 가능한 시간이 달라집니다. 올바른 보관으로 우리 아기의 소중한 영양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바로 짜낸 신선한 모유는 실온에서는 4에서 6시간, 냉장고에서는 2에서 3일, 냉동실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된 모유를 해동한 경우엔 실온 보관은 금지되고 냉장 보관은 24시간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냉동하면 안 됩니다. 해동할 때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에 중탕하여 천천히 녹여주세요. 전자레인지는 모유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수유 방법입니다. 병원에서는 3시간마다 한 번씩 수유를 합니다. 가정에서는 정확하게 3시간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기가 보채거나 좀 더 잘 땐 수유 간격을 임의로 조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유를 시작할 땐 아기 입술에 젖병을 톡톡 건드려 수유 시간임을 알려주세요. 젖병을 기울여서 젖꼭지 끝까지 우유가 가득 차게 해주세요. 공기를 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유 중 아기 입이 파래지거나 숨쉬기 힘들어 보인다면 즉시 수유를 멈추고 등이나 발바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세요. 얼굴 색이 돌아오면 다시 수유를 이어갑니다. 수유 후에는 한참 트림을 시도해보고 트림을 하지 않으면 머리를 약간 높인 옆으로 눕힌 자세로 재워주세요. 구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수가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정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4도,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해주세요. 창문이나 선풍기, 에어컨 바람이 아기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가습기나 젖은 빨래를 걸어두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가습기는 자주 씻어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아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따뜻하고 안정되게 관리해주세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B형 간염 백신은 출생 직후, 생후 1개월, 6개월에 총 3회 접종합니다. 단, 출생 시 체중이 2kg 미만이라면 2kg 이상이 된 후에 첫 접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의 백신들도 대부분은 생후 2개월부터 4개월, 6개월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기의 컨디션을 보며 접종 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마다 작성된 아기 수첩을 참고하여 예방접종 일정을 챙겨주세요. 예방접종 당일엔 목욕과 외출을 피해야 하므로 접종 전 미리 목욕을 시켜주세요. 아기에게 열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접종은 잠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접종 후에는 하루 이틀 정도 미열이나 보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열, 구토, 설사, 처짐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기저귀 교환 방법입니다. 기저귀 교환 전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새 기저귀를 펼쳐 아기 엉덩이 아래에 깔고 입고 있던 기저귀의 밴드를 조심히 풀어줍니다. 대변을 본 경우에는 물티슈로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발진이 심할 땐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는 것도 좋아요. 특히 오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앞에서 뒤로 닦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많이 어려워하시는 목욕 방법입니다. 목욕은 하루에 한 번, 아기가 안정되고 편안한 시간대에 해주세요. 수유 직후는 구토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세요. 목욕 도중 자리를 비우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모두 준비해주세요. 목욕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손등이나 팔 안쪽으로 물을 직접 만져보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물을 너무 뜨겁게 하면 아기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목욕 시간은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무 길지 않게 5분에서 10분 이내로 맞춰주세요. 목욕 후에는 바로 수건으로 감싸 머리부터 물기를 닦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다음은 약 복용 방법입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올비틸, 디스리, 페럼키드는 매일 오후 5시 전후로 가까운 수유 시간에 분유에 섞어 복용시켜주세요. 아기마다 복용하는 약 종류와 용량이 다르므로 반드시 퇴원 시 받은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많은 양의 분유의 약을 타게 되면 모두 먹지 않고 남길 수 있으니 10에서 20ml 정도의 분유의 약을 모두 타고 남은 수유량을 추가로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기가 집에 온 후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열이 나거나 기저귀 발진이 심해질 때 또는 경련처럼 낯선 증상이 나타나면 보호자분들이 많이 놀라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기에게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5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기가 평소보다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잘 먹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무기력해 보이거나 수유량이 줄어든다면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학과 진료를 보셔도 좋습니다. 둘째, 토할 때 녹색이나 혈액이 섞여 있다면 위장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바로 진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38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해열제를 써도 열이 내려가지 않거나 하루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꼭 방문해 주세요. 넷째, 청색증이 나타나고 숨쉬기 힘들어 보일 때입니다. 입술이나 손끝이 퍼렇게 변하고 호흡이 가쁘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다섯째,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거나 물 같은 설사가 계속될 때입니다. 탈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이나 목이 돌아가고 손발을 까딱거리거나 몸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신생아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4도 사이입니다. 체온이 37.5도에서 37.9도라면 미열로 볼 수 있으며 이때는 옷과 이불을 벗겨 시원하게 해준 뒤 30분 후 다시 체온을 측정해 주세요. 만약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고열이 지속된다면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열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아기가 딸꾹질을 할 때 많이 당황하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량의 분유나 모유를 먹이면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안아서 살살 토닥이며 안정감을 주세요. 이런 방법들이 모두 통하지 않아도 딸꾹질은 자연스럽게 멈추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련과 경련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아기가 혼자서 깜짝깜짝 놀라거나 팔다리를 휘젓는 모습에 걱정되셨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반응은 대부분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에요. 아기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자극에 놀라는 건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입니다. 이럴 땐 아기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고 양팔이나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 지지해주세요. 아기가 갑자기 몸을 뻣뻣하게 하거나 까딱거리는 움직임을 보이면 경련 증상일 수 있습니다. 눈이나 팔다리의 움직임, 지속 시간을 잘 관찰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영상을 촬영해 주세요. 경련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증상이 있을 때 수유는 흡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해주세요. 신생아의 대변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출생 직후 나오는 태변은 짙은 녹색을 띠며 끈적끈적한 질감을 가집니다. 모유를 먹는 아기는 황금색의 묽고 몽글몽글한 모유변을 보게 됩니다. 반면 분유를 먹는 아기의 대변은 조금 더 단단하고 역시 황금색을 띠는 분유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대변의 색깔과 모양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변이 너무 단단하거나 설사가 지속되거나 혈변이 섞여 나온다면 가까운 성형외과 진료를 받아주세요. 기저귀 발진은 엉덩이와 성기 주변, 넓적다리 접히는 부위에 자주 생기며 빨갛고 진물처럼 보이는 피부염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티슈는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피해주시고 깨끗한 물로 닦아 충분히 건조시킨 후 기저귀 연고나 크림을 얇게 발라주세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통풍을 자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신생아는 아직 식도와 위의 연결부가 미숙하기 때문에 소량의 구토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괜찮습니다. 수유 도중 아기가 구토를 한다면 즉시 수유를 중단하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 우유가 흘러나오도록 흡인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병원 외래 방문 및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를 참고해주세요. 병원에서 퇴원 시 잡아드린 외래 일정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기시면 890-2000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또한 외래 진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아청소년과 외래로 문의주세요. 소아심장 초음파는 아기 가슴에 초음파를 대고 확인하는 검사로 벗기기 쉬운 옷을 입혀서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관 2층 심혈관 센터로 방문해 주시고 검사 시에 아기가 불편해서 보채며 토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3시간 전 마지막 수유를 마친 뒤 금식시켜주세요. 또한 검사 도중이나 종료 후 아기가 보챌 경우 분유가 필요합니다. 여분의 분유를 챙겨와 주세요. 미수가 망막병증 검사를 위해 본관 2층에 위치한 안과 외래로 방문해 주세요. 안과 외래는 퇴원 시 잡아드린 외래 예약 시간과 관계없이 11시까지 마지막 수유를 마쳐주시고 금식시켜주세요. 12시엔 병원에 도착해주세요. 12시부터는 30분 간격으로 검사를 위한 산동을 시작합니다. 1시에는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 후 집에 도착하기까지 아기가 배고파 보챌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분유를 챙겨와 수유해주세요. 검사 당일에는 아기의 눈이 충혈될 수 있습니다. 아기의 눈의 검사 뒤에는 눈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거즈를 생리식염수에 적셔 눈 앞머리에서 바깥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주세요. 충혈되거나 눈곱이 심하게 지속된다면 가까운 소아청소년과 또는 안과 외래 진료 시 반드시 말씀해주세요. 외래 진료 시 체혈이 필요한 아기들이 있습니다. 퇴원 시 드린 퇴원 안내문에 적힌 검사 시간에 맞춰 1층 소아체혈실로 방문해주세요. 적힌 체혈 시간 3시간 전까지는 마지막 수유를 마쳐주시고 이후에는 금식시켜주세요. 검사 종료 후 아기가 배고파 보챌 수 있으니 여분의 분유를 챙겨와 주세요. 응급 상황 발생을 위한 신생아 소생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의 의식과 호흡이 없을 경우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기억해 주세요. 먼저 아기의 발바닥을 자극하여 울거나 반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숨을 쉬지 않거나 떨리는 호흡이 나타나는 경우 심정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기를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눕히고 머리와 목을 지지해야 합니다. 압박은 양쪽 규도 연결선과 가슴뼈가 만나는 지적 마레에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흉부 깊이의 1/3 정도를 눌러야 합니다. 분당 최소 100회 이상의 속도로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비율은 32입니다. 기도 유지를 위해 한 손으로 이마를 살짝 젖히고 다른 손으로 턱을 들어 중립 자세를 유지합니다. 입과 코를 자신의 입으로 완전히 덮은 후 1초 동안 부드럽게 2회 불어줍니다. 이때 아기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하여 제대로 공기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아기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아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당되는 아기의 보호자분들만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퇴원 후에도 산소나 위관 영양이 필요한 아기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산소요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방된 산소 농도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의료진이 지정한 산소 농도를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 주세요. 둘째, 절대 금연입니다. 산소는 불에 매우 잘 붙는 성질이 있어 작은 불씨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소 사용 중에는 주변에서 흡연하거나 불을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전원 및 산소 연결 상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산소 공급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원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주세요.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아기의 안전한 산소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산소 발생기 대여 방법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분께 산소 업체 정보가 담긴 팜플렛을 제공해 드립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퇴원일에 맞춰 약속을 잡은 후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주세요. 퇴원 후에도 아기에게 산소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퇴원 전에 산소 처방전을 발급받아 업체에 제출해주세요. 산소 처방전을 제출하면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기마다 처방되는 산소 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퇴원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소 발생기는 아기에게 일정한 농도의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비입니다. 산소 포화도 모니터로 아기의 산소 포화도를 확인합니다. 또한 아기의 산소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부착할 센서, 움직임에 따라 센서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테이프도 준비해주세요. 산소를 아기에게 전달하기 위해 비강 캐뉼라, 지코줄도 꼭 필요합니다. 크기와 형태는 아기에게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산소 포화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올바르게 부착합니다. 센서의 불빛이 손바닥이나 발바닥 쪽, 즉 피부 바닥면을 향하도록 가도록 붙여주세요. 왼쪽 그림처럼 센서에 표시된 화살표 부분이 아기 발의 발등을 향하도록 감싸서 정확히 마주보도록 부착해주세요. 신생아의 피부는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약한 불빛이라도 지속적인 노출은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목욕 후 번갈아가며 붙여주세요. 산소 포화도 모니터 방법입니다. 아기가 보챌 경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맥박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아기가 안정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달래주세요. 또한 아기가 평소와 다르지 않고 안정되어 있음에도 산소 포화도나 맥박수에 변화가 있다면 우선 센서가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센서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우유를 먹지 못하는 아기에게는 위관 영양이 필요합니다. 위관 영양은 입이나 코를 통해 위까지 삽입된 튜브를 통해 아기에게 우유를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아직 입으로 빠는 힘이 부족하거나 삼키고 숨쉬는 것이 어려운 아기들은 집에서도 이 위관 영양을 통해 수유하게 됩니다. 위관 영양을 위한 준비물입니다. 위관 튜브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종류로는 뷰오덤, 픽싱롤, 아이오반 등이 있습니다. 아기 피부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 시 챙겨드린 준비물들을 확인해 주세요. 비위관 튜브를 통해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10cc 주사기는 위 잔유량을 확인 시 사용됩니다. 50cc 주사기는 분유를 위관을 통해 천천히 주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 주사기를 준비해 주세요. 아기의 비위관이 빠지지 않기 위해 단단히 재고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기 입술 바로 아래 피부에 듀오덤을 부착해 주세요. 그 위에 위관 튜브를 얹은 뒤 퇴원 시 알려드린 고정 위치에 맞춰 픽싱롤을 이용해 단단하게 고정해 주세요. 튜브가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픽싱롤로 한 바퀴 감아 추가로 고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오반을 사용해 모든 부위를 덮어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위관 삽입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입술 아래쪽, 즉 아래 입술선 기준으로 튜브가 제대로 위치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주사기를 비워진 상태로 위관에 연결합니다. 준비한 분유는 젖병에서 주사기 안으로 조심스럽게 부어주세요. 분유가 천천히 흘러 들어가도록 중력으로 주입하면 됩니다. 피스톤을 살짝 눌러 우유가 주입되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중력에 의해 천천히 우유가 주입되도록 합니다. 울거나 보채면 압력이 세져 우유가 역류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확인해주세요. 수유가 끝나면 위관 전체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소량의 공기를 주입하고 위관 끝을 막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아기의 머리와 상체를 약간 올린 자세로 유지해주세요. 수유 후 구토나 흡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아기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